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추입니다. 드디어 제가 나레이션을 꿰찼습니다. 이렇게 팀장도 되는 것. 얼마 전에 이사를 한 저는 집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집 근처 시장에서 집들이 음식을 사는데 고추튀김, 돈가스, 탕수육, 닭강정, 새우튀김까지 사고 보니까 전부 튀김이더라고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튀김은 뭐든 존맛으로 만드는 기적의 요리법입니다. 아, 저 만두도 튀기면 X나 맛있을 텐데. 오늘의 교양 만두는 튀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먹는 것에 진심이었던 미식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피시우스. 이 이름 자체가 미식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가 실존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럼에도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아피시우스는 비싸고 화려한 음식에 플렉스를 아끼지 않았고 결국 전 재산을 탕진, 무려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을까봐 겁이 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을 마감했답니다. 그런 아피시우스가 집필했다고 알려진 책이 있는데요. 당시 로마에서 먹었던 음식 레시피를 모은 책이자 튀김이 기록된 최초의 문헌, 요리에 대하여입니다. 책에 나온 튀김의 이름은 아리테르 둘키아. 밀가루 반죽을 뜨거운 올리브유에 튀긴 다음에 꿀을 발라 먹는 음식인데요. 지금의 팬케이크와 비슷했다니까 빼박 존맛일 듯. 물론 당시에는 기름이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튀김은 일부 금수저들만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중세 유럽쯤 되면 튀김 요리를 비교적 자주 먹기 시작합니다. 올리브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는 과거 로마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요리, 목욕, 화장, 심지어 아플 때도 올리브유를 활용하는 올리브 처돌이었죠. 로마인 한 명당 1년에 무려 20에서 30리터의 올리브유를 소비했다고 하는데요. 나라에서는 폭발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이 걸친 이베리아 지역에 올리브 나무를 잔뜩 심어서 빵 셔틀 아니 올리브 생산 셔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후 로마 제국은 사라져도 나무들은 살아남았고요. 올리브유 압착 기술을 표준화시키면서 올리브유 생산률 탑티어를 찍어버립니다. 여기에 해안가에 위치한 나라 특 해산물 개 많이 먹죠? 올리브유에 생선을 튀겨 먹는 식문화도 생겨납니다. 그러던 중 1590년대 종교 탄압으로 인해 스페인, 포르투갈의 많은 유대인들이 타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이주민들에 의해 유럽 전역에 생선튀김이 퍼집니다. 생선튀김은 영국에 전해져서 오늘날의 피시앤칩스가 되었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튀김을 먹기 시작한 건 불과 몇십 년 전부터입니다. 자체적인 기름 생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기름을 사용하는 전이나 부침개를 주로 먹었죠. 가까이에는 일본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18에서 19세기에 대량으로 유채를 재배하면서 기름값이 떡락하자 너도나도 튀김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지금까지도 일본은 덴푸라, 고로케, 돈까츠 등 각종 튀김 요리로 유명하죠. 근데 사실 얘네도 전통적으로 튀김을 먹던 놈들은 아니었습니다. 1540년대 서양과의 접촉을 꺼리던 일본은 포르투갈과 첫 무역을 시작했는데 포르투갈에는 무역 체결뿐만 아니라 가톨릭교를 전파하겠다는 시꺼먼 속셈이 있었죠. 이들의 포교 활동이 못마땅했던 일본 정부, 나가사키만의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을 만들었고 포르투갈인들을 이주시켜 활동 범위를 제한시켰습니다. 이런 쇄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포르투갈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중세 포르투갈에는 쿼터 템포라라고 해서 매 계절이 시작되는 사흘간 육식을 금하고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육식을 참는 게 어려웠던 사람들은 또 다른 존맛 음식을 찾다가 헤이시뉴 다오르타라는 야채 튀김을 만들어냅니다. 직역하면 텃밭의 작은 물고기라는 뜻인데 야채를 튀긴 모양이 물고기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죠. 일본에 머물던 포르투갈 성직자들 역시 매 시즌이 되면 야채 튀김을 만들어 먹었고 이 지리는 튀김 냄새에 홀린 일본인들은 바로 그들을 따라했습니다. 이게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의 덴푸라가 되었죠. 덴푸라라는 명칭의 유래에는 여러 썰이 존재하는데 그중 한 가지만 풀어보자면 야채 튀김을 먹는 성직자에게 너 뭐 먹어? 라고 일본인이 묻자 너 왜 그런 걸 먹어? 라고 알아들은 성직자는 쿼터 템포라 라고 답했답니다. 아, 음식 이름이 템포라 라고 이걸 또 못 알아들은 일본인에 의해서 튀김은 덴푸라 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눈에
눈에 보이는 건 모두 튀겨 먹을 만큼 우리가 튀김에 미쳐있는 이유는 두 가지 진화론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양학적인 이유. 식재료를 튀기면 지방 함량이 증가하죠. 현재는 지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만 먼 옛날에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영양분이었습니다. 몸속에 장기 저장이 가능하고 적은 양으로도 큰 에너지를 낼 만큼 가성비가 오지기 때문이죠. 과거 원시 인류였던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방을 탐하면서 극한의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이 지방을 선호하는 본능이 우리 DNA에 박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오래된 식습관. 지금은 곤충 요리를 극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과거 인류가 영장류였던 시절에는 대다수의 인간이 곤충을 주식처럼 먹었습니다. 이에 미국의 인류학자인 존 앨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곤충의 겉바속촉한 식감이 인류의 입맛에 학습되었고 이와 비슷한 질감인 튀김에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튀김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 바선생 때문. 참고로 튀김을 곤충처럼 바삭하게 만드는 데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식재료가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던 수분이 증발하는데요. 이때 튀김옷이 구멍이 뿅뿅 뚫리는 다공질 구조로 바뀌면서 바삭한 식감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튀김 존맛으로 먹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튀김 반죽에 맥주 넣기. 맥주에 들어있는 효모가 반죽의 숙성을 도와서 맛에 풍미를 더해준다는데요. 사실 튀김은 그냥 맥주랑 같이 먹는 게 국룰이죠. 오늘 야식으로 다들 만두튀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